LA 한인타운 선거구가 사실상 단일화된 하이브리드안이 LA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갖고 해당 안건안의 표결에 들어갔는데, 이 단일화안에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마키스 해리스 돛은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단일화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실로 넘겨져 서명 절차만 남겨지게 됐습니다. 친한파로 알려진 가세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세티 시장의 서명이 이뤄질 경우 하이브리드안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0여 년 만에 한인타운 단독 선거구를 갖게 되며 한인 시의원을 한인타운에서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통과되어 단일화된 한인타운 구역은 한인타운 동쪽 경계선의 경우 베벌리 블러바드 3가 사이는 샤토 코먼웰스와 벤톤까지 확장됐습니다. 서쪽 경계선은 베벌리 블러바드 6가 사이와 7가 올림픽 블러바드 사이는 맨해튼 플레이스까지이나 6가 윌셔 블러바드 7가는 윌턴 플레이스까지입니다. 특히 한인 업소들이 몰려있는 노먼디 애비뉴와 11가 서쪽 방면도 모두 10지구에 포함됐습니다. 북쪽 방면 역시 베벌리 블러바드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 이 지역의 한인업주들의 영향력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자연 면역을 확대하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육군 대대 의무과장을 역임하고 특수부대 중령으로 퇴역한 응급의사인 오마르 하마다 박사는 5일 방송된 NTD와의 인터뷰에서 전염력은 크지만 증상은 경미한 오미크론의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하마드 박사는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심각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전염성이 더 강하지만 위해성과 심각성이 덜하다면 이는 백신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일 오미크론 변이가 총 38개국에서 발견됐으며 초기 데이터상으로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오미크론 감염이 경증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보고는 있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관련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은 방향으로 진화하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거나 치명성은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오미크론 발생 초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염된 환자들 역시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수준이라고 현지 의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리 보액산 기반의 백신은 모두 인체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응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담당 사장인 랄프 르네 라이너르트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이너르트 사장은 베타,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이미 새 버전 백신 개발에 돌입한 상태였지만 원래 백신의 효능이 가장 좋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에 대해 중대한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하기 위해 부스터샷 투여량을 늘리거나 전용 부스터샷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용 부스터샷의 경우 빠르면 오는 3월 당국의 허가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1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이 LA시 소방국 노조에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LA시 소방국 노조가 시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방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요청하는 시 명령 시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고등법원 메리 스트로벌 판사는 법원은 LA시 소방관 연합 112지부가 LA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3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스트로벌 판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소방국 직원 789명 모두 백신 의무화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LA시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인력과 소방 계획을 준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방관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2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증거가 있다며 시 소방관은 24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취약층과 일하고 심지어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는 법원이 시정부가 백신 의무 이행 금지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인정했다며 LA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소방원들의 예방 접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A 지방법원이 LA 소방국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에 따라 접종 최종 기한인 18일까지 의료 및 종교적 면제가 아닌 백신 미접종 소방관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중앙선거 대책위원회가 12월 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당내 내용을 겪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월 3일 울산에서 전격 회동하여 극적인 화해를 했었습니다. 회동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김종인 원톱 체제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밝히며 정권 교체를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썼습니다. 그가 선대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꼽은 키워드는 단합과 정권 교체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며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윤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2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상식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며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시대의 사명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동석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권력의 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장과 기업,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후보가 꺼냈다 집어넣고 있는 국토보유세만 보더라도 이 모든 걸 짐작해야 한다며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을 두고 최근 윤 후보와 불거진 갈등에 대해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며칠간의 혼란에 대해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후보와 우리들의 순수한 노력 사이로 남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해 본인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모사꾼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정치권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기에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이라 치켜세우며 어느 정권에서도 할 일을 묵묵히 했고 탄압받을 때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한 인물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꼭 승리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한편 이날 관심사였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함익병 피부과 클리닉 원장인 의사 함익병 씨는 과거 여성차별성 발언이 도마에 올라 임명이 철회됐습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박 전 국회부의장은 DJ 이정부 대통령 법무비서관 역임 후 광주 전남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11월 21일 영입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유종필 전 서울 관악구청장 등도 모두 호남민주당 이력 인사들로 이들 영입 인사들을 선대위에 전진 배치한 것은 국민의힘 약세 지역인 호남표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비니자라는 별칭의 노재승 커피 편집샵 블랙워터포트 대표, 러시아 사흘인 강제이주 동포의 후손, 스트류커바 디나 라파보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도 영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교포들의 영입 인사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옥의 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엄연한 유권자들인데 해외 교포들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많은 교포들의 의견들입니다.
많은 교포들은 국민의힘당이 이번 많은 동포를 위한 어떠한 정부 기구가 새로 조직이 설립될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영입 인사부터 해외 인재들을 외면하는 당으로부터 무엇을 바라겠는가라는 좌절감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6일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폐 회식 등 행사에 미 행정부 인사를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의 선수들은 참가하되 정부 관리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날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은 1980년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이유로 서방 동맹국과 더불어 선수단 파견 금지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날 외교적 보이콧을 논의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 NCS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CNN은 미국 행정부가 선수들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럽연합 EU와 호주 등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의회는 지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회원국들에 전달했습니다. 호주 또한 야당이 모두 정부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세변이 오미크론을 가장 처음 보고하고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국인 박사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의 증상이 아직까지 가벼운 것으로 관찰된다고 전했습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아공의 비트바테르스란트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일반의로 활동 중인 안승지 박사는 인터뷰에서 남아공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초기 증상이 감기와 같아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보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남아공은 지난달 2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보고했습니다. 현재 남아공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인 것으로 의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안 박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감기와 피로, 열, 인후염, 콧물 등으로 가벼운 편이고 무증상도 있지만 위중한 환자는 없어 재택치료를 위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아공 현지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보이는 환자는 일선 외래 환자 치료 지침에 따라 감기처럼 약한 증세면 비타민을 처방하고 증상이 발현된 지 60일 기간에 호흡이 가빠지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약 20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료했다고 합니다. 내원하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절반 정도가 확진자였다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를 보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코로나19 환자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진원지인 하우탱은 환자 대부분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하우탱 지역 일반의 의사 수백 명은 현재 단체 소셜미디어방 GGPC에서 진료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안 박사는 이전과 달리 최근엔 코로나19 감염자의 30%가 어린이였다라며 하지만 코감기 증상이나 목이 아픈 정도였고 입원 환자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료 의사들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뒤 이전보다 어린이 감염자가 많아졌고 20, 40대 등 젊은 층의 감염도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고한다는 게 안 박사의 전언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 추정 시점에서 증세가 발현될 때까지 잠복기가 델타 변이는 5일 정도였다면 지금은 3일 정도로 줄었다는 의견도 의료진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아공에서는 지난 며칠 새 하루 확진자가 최고 1만 6천 명대로 급증했고 양성률도 26.4%까지 치솟았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사망한 환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김보나 기자였습니다. 앞서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가우탱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코로나19 병동의 환자 42명 중 70%가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과거 유행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초기 유행이나 다른 변이 확산 때에는
병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이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다른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14, 29일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66명의 확진 후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로 직전 18개월간 평균치인 8.5일을 크게 밑돌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